리포터 장미입니다. 안녕하세요. 훈련사 한준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슬기로운 개인 생활. 오늘은 반려견의 사회성 예절 1강 함께하기를 함께 하실 텐데요. 훈련사님, 네. 반려견이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 보호자나 반려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반려견이나 사람이나 사회성 동물이다 보니 네. 혼자 살아가진 않을 겁니다. 혼자 살지 않는다는 거는 여러 명이서 같이 산다는 거고, 여러 명이 살다 보면 그 안에서 지켜야 되는 규칙들이 있겠죠. 네. 근데 그 규칙은 상당히 많은데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규칙들, 꼭 사람과 반려견이 요것만큼은 제일 먼저 지켜야 되는 것, 그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정말 중요한 규칙, 훈련사님께서 첫 번째로 이야기해 주실 것은 무엇인가요? 네, 그것은 바로 배변 교육입니다. 아, 네. 배변 교육. 왜 그것을 첫 번째로 정하셨을까요? 우선 배변이라는 거는 가장 본능적인 활동입니다. 네. 물론 먹고 자고 배변하는 이 세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활동인데, 네. 자는 것과 먹는 것은 커다란 규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 배변은 사람하고 살 때 규칙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반려견이 소파나 네. 침대에다가 계속 쉬를 싸면 어떠시겠어요? 마음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사실은 초기에 버려지는 반려견들 중에 대부분은 배변 문제 때문에 파양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 네. 저도 많이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부터 배변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배변이라는 것은 교육이라기보다 우선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네.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강아지들이 배변하는 장소를 선택하기도 하고 사람이 배변 장소를 정해주기도 하지요. 아, 네. 근데 이게 두 개가 딱 맞으면 너무 좋은데 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또 대부분이에요. 네. 사람들은 조금 더 깨끗한 장소에서 반려견들이 배변을 해서 그것을 빨리빨리 치우기를 원하고, 때로는 화장실 안에서 해주면 너무 좋아하죠. 아. 네. 하지만 반려견들이 장소를 선택하는 건 사람이 정해준 장소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강아지들이 선택하는 그 이유가 네.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면 그럼 거기에 맞춰서 배변 장소를 사람이 정해주고 관리를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은 배변 교육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요, 우선 강아지는 배변 장소를 선택하는데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아. 첫 번째는 강아지 발바닥의 감촉이에요. 두 번째는 위치입니다. 세 번째는 냄새로 강아지들은 자기가 배변할 장소를 정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촉감, 위치, 냄새 이 세 가지에 의해서 배변 장소가 정해진다는 거군요. 네, 반려견은 발바닥에서 오는 촉감에 의해서 선택하는 경우가 첫 번째입니다. 우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실게요. 반려견을 집에서 키우실 때 배변 패드가 있고 배변 판이 있습니다. 네. 근데 어떤 강아지는 배변 패드를 좋아하고 어떤 강아지는 배변 판을 좋아한다고 해요. 네. 근데 배변 패드를 좋아하는 아이에게 배변 판을 올려놓고 여기다 쉬해라고 하면 잘 할까요? 안 할까요? 그쵸. 잘 안 하겠죠. 네. 네. 이렇게 강아지는 스스로 자기 촉감에 있어서 정하게 되는데 네. 그것을 보호자님이 잘 알고
강아지가 좋아하는 것을 준비해 준다면 네. 훨씬 더 좋겠죠. 아, 그럼 강아지가 원하는 촉감을 네. 처음에 모르니까 네. 그런 부분을 좀 두 가지로 나눠서 네.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변 위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네. 배변 위치는 우리가 화장실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사람의 집에서도 화장실이 확 열려져 있진 않잖아요. 네. 그래도 화장실은 가능하다면 내가 먹고 자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 게 좋겠죠. 네. 특히나 동물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동물은 자기가 잠자는 곳 근처에 화장실을 두지 않아요. 아, 자다가도 화장실이 가려면 멀리 떨어져서 배변을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네네. 그런데 우리는 집 안에 있다 보니까 공간이 협소해서 강아지에게 자는 것과 화장실을 같이 붙여놓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 강아지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붙어 있어서 네. 화장실이 멀리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네. 그래서 멀리 떨어뜨려 놓은 게 좋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면 네. 좀 이게 좀 리포터님에게 신뢰가 되는 질문일 수도 네. 있겠지만 내가 배변을 하고 있는데 누가 문을 확 열어본다거나 네. 내 옆으로 휙 지나간다면 어떠시겠어요? 뭔가 일단 수치심이 너무 클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강아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강아지가 내가 쉬하려고 막 응가하려고 힘을 주고 있는데 네. 집안에 있는 사람이 내 옆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한다면 그렇죠. 불안하겠죠. 네. 그래서 가능한 배변 장소는 잠자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지만 네.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곳. 아. 그래서 강아지가 배변을 할 때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정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 네. 그럼 촉감 위치는 배웠고요. 냄새는 혹시 어떻게 될까요? 아, 네. 냄새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산책 나가면 강아지들은 지나가다가 다른 강아지의 냄새를 맡고 거기 위에 또 네네. 쉬를 하는 걸 많이 보셨잖아요. 네. 어린 강아지인 경우에 좀 적지만 네. 성견일 경우에는 냄새를 유발하는 어떤 물건을 둠으로써 그 자리에 배변을 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알아야 될 게 있을까요? 그 다음에 아셔야 되는 게 네. 우선 배변 패드를 처음에는 넓게 아. 여러 장 준비해 주세요. 네.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는 와서 어디다 배변을 해야 될지 모르다 보니까 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곳곳에 배변 패드를 놔주시고 그리고 강아지 크기에 맞춰서 소형견이니까 소형견 패드를 놓으신다기보다 네. 처음에는 대형견 패드를 놔주시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강아지가 거기에 올라가서 적응이 되면 잘 하게 되면 그때 크기를 줄이시거나 아니면 배변 패드의 장수를 적게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겠죠.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 강아지가 처음에 여러분들이 입양해서 강아지를 데리고 오셨을 때 집에다가 아무 곳에나 놓지 말고 처음에 배변 패드 위에 올려놓으세요. 아. 그러면 이 강아지가 네네. 밖에서 쉰바라는 걸 참고 있다가 왔을 때 네. 여기다 쉬해야지라고 적응을 하고 교육이 되기 때문에 네네. 다음으로 배변 교육 넘어가기가 아주 좋습니다. 아, 네.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배변은 이렇게 뭔가 교육이라기보다는 관리를 좀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교육이 필요해서 정말 뭔가를 가르쳐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반려견의 생활 습성을 이해한다면 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행동을 쉽게 고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너무 이 어떤 교육에 대해서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네. 먼저 관리를 잘 해주시는 쪽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캔넬 교육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캔넬이라는 것은 네.
대부분의 많은 보호자님들이 거기 들어가면 우리 아이가 불쌍해요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그래서 캔넬 교육을 하다 말고 우리는 안 시킬래요라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캔넬이라는 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조금은 달리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네. 캔넬은 안전한 공간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집 안에 있는데도 또 다른 안전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 명이 사는 집에 네.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각자의 방은 또 다 있죠. 네. 물론 부부들은 부부의 네. 방이 있고 아이들은 아이들의 방이 있죠. 같이 거실이나 식탁에 있다가도 자기가 뭔가를 혼자 조용히 하고 싶으면, 그리고 또 뭔가 불안해지면 안전한 곳에 들어가고 싶어 할 경우가 있을 겁니다. 네. 강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아지는 처음에 불안함을 느끼면 어두운 곳에 숨어 들어가요. 처음에 집에 왔을 때 바로 적응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네. 그걸 잘 적응 못하면 소파 밑으로 들어가거나 집에서 가장 구석에 어두운 곳에 찾아 들어가는 네. 강아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강아지가 불안함을 느낄 때 네.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공간을 네. 캔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의 천정은 네. 사람의 키를 맞춘 천정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강아지 입장에서 보면 천정이 굉장히 높을 수 그렇죠. 있어요. 네. 굉장히 높은 천정을 보면 때로는 기분이 좋을 수 있지만 네. 오히려 때로는 불안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강아지가 가장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공간이라는 곳, 그것을 캔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혹시 리포터님은 강아지랑 네. 어디 이동을 하실 때 네. 자동차에서 네. 캔넬에 넣으세요? 아니면 그냥 옆자리에 놓고 같이 이동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담요만 뒷자리에 좀 깔아놓고 네. 친구가 그냥 앉아 있는 편이에요. 그러시구나. 네. 근데 혹시 그거 아세요?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에 의하면 네. 모든 운전자는 동물하고 같이 운전할 때 안고 운전을 하면 안 되고요. 이동장에 넣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법을 어겼나? 네,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볼게요. 달리는 차 안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반려견이 얼굴을 내밀고 네. 공기를 마시고 이렇게 씩 웃는 듯한 얼굴을 하고 있는 걸 상상하면 네. 너무 예쁘죠. 네. 근데 만일 그 순간에 자동차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크게 피해를 받을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은 안전벨트를 네. 하고 있지만 강아지는 아무런 안전 조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큰 위험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네. 물론 사고가 안 난다면, 아주 경미한 사고가 나더라도 경미하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네. 그게 큰 사고가 난다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네. 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의 어린 자녀들, 네. 우리 반려견 말고 사람이 달리는 차에서 벨트를 하지 않고 얼굴을 내밀고 밖에 손을 흔들고 막 이러고 다닌다면 네. 부모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당장 끌어내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우리 사람의 자녀들은 당장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네. 왜 우리의 반려견들은 안전에 대해서 소홀히 네. 한지. 물론 이해는 합니다. 너무 예쁜 강아지가 있는 건 이해하지만 네. 그래도 강아지 안전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캔넬 교육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창문 밖에 이렇게 고개를 내민 강아지들 참 많이 보게 네. 되는데 그게 좀 안전하다고만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강아지들의 안전을 위해서 네. 반드시 캔넬 교육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럼 그런 캔넬 교육은 어떻게 하나요? 네, 캔넬 교육을 한 번에 하려고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대부분의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강아지들을 교육을 할 때는요, 네. 아주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천천히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네. 그냥 예를 들어 캔넬을 딱 해서 열고 너 들어가서 강제로 집어넣고 문 닫고 적응해라고 네. 하는 거는 올바른 교육 방법이 아닙니다. 네. 우선은 캔넬에 적응을 하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네. 캔넬을 두시고 강아지가 캔넬 주변에서 놀면서 캔넬이 이게 무서운 게 아니네 라고 해서 적응을 하고요. 네. 그래도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네. 캔넬을 다 분리해 주세요. 아. 대부분의 캔넬은 네. 상하가 분리가 됩니다. 아. 상하를 분리하셔서 네. 요 아래 판에다가만 간식을 넣고 들어가서 먹게 하면 네. 뚜껑이 없기 때문에 불안함이 적고 잘 들어가게 돼요. 아. 그래서 이게 잘 들어가는 걸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뚜껑도 덮어주시고 그래도 잘 들어간다 그러면 또 앞에 문도 막아주시고 문도 닫아만 놓으시고 잠그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들어가서 너무 잘 있고 잘 나온다 싶으면 네. 그때서야 문을 닫아주시고 이렇게 한 단계를 세분화시키셔서 네. 교육을 하시면 대부분 성공하시게 될 겁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반려견도 보호자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 이해하고 관계 유지를 위하여 규칙들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강의 주제인 반려견과 함께하기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